추석 전날 국힘 지도부는 시민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또 김정재 또한 제명되지 않고 그대로 장동혁 뒤에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장동혁이 간 곳은 바로 에이펙 경주 현장입니다. 이러다 TK도 전멸한다. 국힘 내부 지선 이기감이 확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시장을 방문했는데 알아보는 사람도 없고 악수도 안 해주고 정말 시민들의 차가운 시선에 결국 추석 기성 인사를 포기했다는 그 말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영상을 찾아보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시민들 반응. 뭐요 저것은. 장동혁 왔다니깐요. 장동혁. 다시 이야기를 돌아가서 경북 대구 뺀 모든 것이 초토화된 조사가 속속 나왔습니다. 이 같은 당 내부 우려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어제까지 나온 몇몇 지선 여론조사를 보면 부산시장 전재수 그리고 제주도지사 김한규 등이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전부 앞서가고 있었기 때문에 당 내부에서 이러다 전멸이라는 우려감이 형성되었다는 것이죠. 사실상 부산지면 대구 뺀 전국 다 지는 건 당연해 보입니다. 더구나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마저 보공 상승했습니다. 오늘 나온 리얼미터, 추석 당일에 나온 리얼미터 조사 방등했습니다. 대폭 상승하며 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과거 54% 나왔을 때 여론조사 꽃은 69%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리얼미터 조사 방등 53.5%는 역으로 여론조사 꽃 69%와 버금가는 수치겠죠.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 또한 추석 당일 조사 결과 상승했습니다. 4%포인트가량 상승을 하며 47.2%. 와, 압도적이죠. 반대로 국힘은 3% 정도 폭락하며 35.9%.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지상파 조사 결과에서도 최고치를 기록하며 60%를 안착했습니다. 이를 봤을 때 이번 지선은 진짜 압도적인 결과가 예상이 됩니다. 반대로 국힘은 대구, 경북마저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올해 같지 않는 내년을 위해 이문정 지검장의 검찰 향한 뼈 때린 추석 인사가 나왔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윤서방파들의 정치 공세에는 침묵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문정 지검장에게는 경고 조치 서신을 보냈고 남아있는 윤서방파들의 이문정 흠집 내기 정말 심각할 정도로 총공격이 들어왔습니다. 이문정 검사는 그러나 주눅들지 않고 오늘 목소리를 이어갔습니다. 검찰도 뿌린 대로 거두는 수학의 시기를 맞았다. 한가위는 오곡을 수확하며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명절인데 최근 정부조직법 개정을 지켜보며 검찰 역시 뿌린 대로 거두는 시기를 맞는 것 같았다. 좀 더 말려보지 못한 게 후회스럽고 안타깝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동료들에게 수확물에 실망하지 말고 알찬 내년을 준비하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분투가 아니라 잃어버린 시민들의 신뢰를 되찾고 검찰의 허물과 가오를 바로잡기 위한 분투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끝으로 저 역시 다시는 후회하지 않도록 분투하겠다. 번님들 모두 평안하고 행복한 한가위 되시길 바란다라며 글이 끝났습니다. 분투하겠다라는 단어가 귀에 쏙 들어오죠. 자, 그러자 보수 매체들이 똑같은 제목으로 정성호 경고에도 일주일 만에 이문정 정치적 목소리, 이문정 목소리, 정성호 경고 나왔는데 이문정 목소리 냈다라며 저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문정 검사의 소신 발언에 대한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협치해야죠. 협치라고 하는 게 야합하고는 달라요. 적당히 당신은 이런 주장을 했으니까 이쪽 주장이고 딱 중간 딱 잘라서 당신 반, 이쪽 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제가 과거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자꾸 통합 얘기하면서 봉합하고 구별을 못하길래 아니 도둑 10개 매일 10개씩 훔치던 집단하고 그 열심히 일하던 집단이 타협을 하는데 그러면 5개만 훔쳐 매일 이렇게 타협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타협도 아니고 통합도 아니죠. 도둑질 하지 말아야죠. 많은 분들이 우상호를 지적한 이재명 대통령 발언이다. 자, 이렇게 해석들을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우상호는 감쪽같이 목소리가 지금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가 추석을 앞두고 우상호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이 왜 저런 결정 내렸나? 제일 많이 질문을 했다. 헤드라인의 기사가. 와, 내부 분열 일으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잼통을 판 우상호는 가끔 대통령실 여당 속도차가 있다. 시끄럽지 않는 개혁 방식이 필요하다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요. 그냥 시끄럽지 않는 개혁 방식이 필요하다. 그게 됩니까? 개혁을 안 할 수 없지만 국민의 사랑을 받고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개혁의 접근 방식의 개선이 좀 있어야겠다. 시끄럽지 않게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KBS에 출연해서 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개혁을 시끄럽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인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해요? 언론들의 당장 갈등 그 프레임 있죠? 부각해 쏟아내는 기사의 프레임. 여기다가 우상호는 기름을 더구나 추석 전에 기름을 깨작깨작 뿌리고 있었다. 이런 모습으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시민들 반응 한번 볼까요? 우상호는 수박인가 아닌가 사상 검증부터 이 사람아 시끄럽지 않는 정치개혁이 세상에 어디 있어 이 사람아 사례나 방법 알려줘봐. 그게 없어요. 바로 이분 때문에 지지율 까먹는 거야. 이런 것 때문에 문재인 때 망해놓고 또 처지랄이야. 중도층 걱정. 자, 후폭풍이 어쩌고저쩌고. 자, 중도 지지율 60일에서 지금 70%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걱정하다가 윤씨놈에게 정권 내주고 나라를 이꼴로 만든 것이 또 나대네. 우상호 나대지 마라. 매불쇼에 출연한 장사의 신 은현장 대표의 역대급 반격. 세이 포함 저질스러운 국힘 125명 다 죽게 생겼다라고 하는데요. 자, 녹취 듣고 마칠까 합니다. 부정선거 자금으로 모아놨던 돈을 상당히 이용을 많이 했어요. 개인적으로 썼다는 제보를 저도 받았거든요. 그 중에 또 하나는 자기가 이렇게 직접 뵀던 여자 배우한테 뭐 사준다고 막 거의 억 단위로 쓴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제 전 가세연의 직원이었습니다. 그 격리 담당 직원.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이거 어떻게 처리하냐고 막 저한테 고민 상담을 했던 적이 있어서 그때가 이미 수천이었고. 가세연 들어가서 회계장부 까면 다 나오겠네요. 나오죠. 명품 산 거는 빼도 박도 못하겠죠. 걔 그냥 돈을 좀 막 써요. 근데 룸사롱 쓴 거는 걔가 분명히 있을 건데 그거 있으면 이거 자기 취재 목적이라는데 취재 목적 절대 아닙니다. 세이가 진짜로 룸사롱을 그렇게 좋아해요? 엄청 좋아하죠. 주변에서도 다들 그때만 해도 또 민경욱이 형이랑 너랑 같이 가다가 또 다 똥나고 막 이럴 때 있잖아. 그때 다 돈 때문에. 우리는 정확한 액수가 있는데 왜 얘기를 못하는 줄 알아요? 모르지 나는. 125명 당협위원장이 소송을 걸었잖아. 125명 당협위원장이 우리 돈 그 모금한 돈으로 소송을 걸었어요. 이건 그냥 형님만 알고 계세요. 세나가면 이건 다 죽는 거야. 세나가면 이건 다 죽는 거야. 그 125명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이 다 감옥을 가. 다 감옥을 간다고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응? 민경욱이 우리한테 받은 돈이 수천만 원이 넘어요. 민경욱이가. 내가 그래서 방송에서도 너무 화가 나서 민경욱이한테도 그 얘기가 있어. 저희 로데오 거리 커피숍에서 저랑 커피 마신 거 기억 안 나십니까? 내가 그 얘기를 거기서 내가 돈 봉투를 2천만 원을 줬는데 거기서 삐리삐리삐리 바람 새는 갔어도 삐리삐리삐리